대부입니다. 대부. 저는 뭐 아까 행정사업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우리 박안신 총장님께서는 뭐 몇십 년 했죠? 10년,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아하,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예, 네. 1회 1기로 네. 행정사 자격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사실 저쪽에 서초동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분이고 또 우리 박안신 총장님한테 제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뭡니까 신무수석 교육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총장님 개인적인 소개는 총장님 하십시오. 네. 아니 뭐 개인적인 소개하면 꼭 자랑 같아서 절대 자랑으로 생각 마시고 우리 행사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공직에 저도 오래 있었어요. 공직에 이제 사무관으로 출발해가지고 서희관 또 하다가 이제 그 사법고시 하다가 사실은 행정부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3급 공무원 이상, 그때는 3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무관은 3급을요. 그렇죠. 공직에 계신 분은 아시지만,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주길래 자격을 주길래 응시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행정학으로 석사를 받고 또 박사까지 합격했는데 박사는 낮에 놀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당국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박사를 하고 나니까 행정학 박사를 하고 나니까 바로 대학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로. 그래서 법정대학 교수로 관동대학 하면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법학, 행정학, 정치학까지 또 전부 종합해서 제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이제 끝나고 정년하고 나니까 마침 또 사이버 대학이 20개 대학이 생겼어요. 20개 대학이 생겼는데 마침 저를 불러서 사이버 대학 총장으로 20개 대학 정책교육 국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총장을 하고 나오자마자 임기를 마치자마자 이제 온라인 디지털 시대 또 우리 행정사 교육도 생기면서 이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1회 1기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자격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공직자로. 근데 그때부터 시험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어렵게 봐서 공무원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 출신도 존경해요. 그렇죠? 네. 시험 출신, 공채 출신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행정사는. 그래서 나는 시험 출신도 항상 이렇게 오시면 좋아하고. 그래 우리 대한행정사협회였죠. 그때 당시에. 교육부회장, 또 대한행정사협회 법률정책위원장 또 이렇게 하면서 시험 출신을 많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교수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행정사협회는 그때 공무원 출신들로 시험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 출신도 공무원 출신도 저도 시험을 역시 또 봐서 공무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험 출신도 존경하고 공무원 출신도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시험 출신도 계시고 공무원 출신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또 다양하게 이렇게 계신 분들 뵈서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행정사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뭐 돈벌이 좀 안 된다 어떤 분은 불편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벌이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래 이제 우리 대한행사에는 기본 소양 교육을 한 10여 년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이미 행정사 개업을 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아주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연수교육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느 자격사나 뭐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공인중개사 다 그런 연수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수교육을 우리도 봤는데 그걸 또 이제 거기서 법률행정 중심을 하고 또 직업윤리까지 제가 이제 국민윤리도 책을 쓰고 직업윤리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교육에서도 항상 첫 시간에 법령행정 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왜냐하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안 했는데 다른 때 보시면 제가 유튜브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박완신 TV. 저는 행정사를 사실 잘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남은 박완신 TV 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내 강의 내용, 행사 강의 내용이 전부 나갑니다. 그동안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동안에 뭐 그렇게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실무 중심으로 실습 교육이니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쭉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무리 개인 정보에서 뭐 누구 서로 그래도 저는 제 정보를 다 알려요. 왜? 배워서 남 주자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것도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알려서 많은 사람에게 내 배운 것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명함도 드렸죠. 제가 명함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긴 거지 이거는 거기서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제목은 행정사 목표 정의 성공 비결 법령상 실제 업무 사례들 중심으로 제가 오늘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사례들 그렇죠. 그리고 행정심판 실제 인용 사례. 제가 행정심판을 여러 건 했는데 여러 건 이겼어요. 승소했어요. 왜냐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거죠. 그때 행정심판 인용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인용 재결 사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행정법 2조 6항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이 우리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민상담. 바로 그 상담이 컨설팅입니다. 요즘에 컨설팅 국제적인 용어가 됐어요. 제가 이제 경영 컨설팅 자격도 가지고 있고, 이제 공중의 자격도 가지고 있고, 자격이란 자격은 국가자격은 다 땄어요. 행정사 자격뿐이 아니라 땄는데, 전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니까, 완전히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중심이에요. 거기는 컨설팅 교육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도 컨설팅이란, 공중에서도 제가 강의도 가봤는데, 컨설팅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상담, 컨설팅,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좀 넘겨주시죠.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제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인간은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모든 게 잘 됩니다. 사실 서로 좋은 인간관계 되면 그렇죠. 그래서 선거운동 4요소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교수팀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뭐냐? 지식이 아무리 많고 기술이 아무리 좋고 또 다른 능력 여러 가지 있어도 지능, 지식, 기술, 진입성 높고 그렇게 해도 자세가 나쁘면 성공하지 못한다. 자세가 성공이 97%래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 우리 행정사에서 바른 자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업윤리 가르칠 때 연수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서양의 얘기를 했으니까 동양의 얘기를 해야죠. 노노에 그렇죠? 너는 동서양 화합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노노에 호지자 불여 낙지자란 말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서 오셨다면은 즐거워하십시오. 그렇죠? 기뻐해야 돼. 근데 기뻐서 한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에 효과가 있대요.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웃어보세요. 저도 지금 약간 여러분들한테 기쁘게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눈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암세포 운동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에 아프거나 뭐하거나 하면 아프진 않아요. 기뻐하면. 저도 그래서 지금 보도 병원에 가면 나보고 아버지 약타러 왔냐고 그래요. 아버지 약타러 왔대. 근데 내 생일을 보면 깜짝 놀래요. 네? 그러니까 행정사 일을 하니까 이제 젊어지더라고. 일하고 기쁘게 하고 하니까. 그렇죠? 이 행정사도.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보탭니다. 낙지자 뿌려 감지자. 이건 내가 만든 얘기입니다. 또. 네? 나도 동양 사람이니까. 그렇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게 낫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행정사다 보면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고통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 어떤 사람들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제대로 일 처리 안 되면 막 당신 왜 그렇게 했냐. 그렇죠? 변호사도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아요.
가서 막 지난번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경험을 통해서 10여 년간 행사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젊게 살려면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청춘이라는 시, 우리 여기 여자의 형님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을 잃고 이상을 잃으면 7, 80 노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 꿈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 열정을 가지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꿈과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시대는 사실은 중학교는 못 갔어요. 여러분 중학교는 그냥 요새 그 다음에 의무교육을 해서 막 가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못 가니까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아야 농촌에서는 도시로 중학 나왔어요. 저희들은 하여튼 어떻게 하니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 고통 많은 고학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 인생 살면서 그때 행정사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사법 1조가 나옵니다. 1조가 나면 여기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1조가 나오면 거기는 행정사법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국민의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기여야 한다. 아까 거기에 넘어가기 있었잖아요. 맨 위에 행정사법 1조에 따라서 그 자세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잘 되고 있죠. 예. 행정사라는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개념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처음 했을 때 교수 출신들이 행정에 대한 개념부터 딱 첫 시간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퍼블이라는 뭡니까? 공적인 거, 공익입니다. 우리는 행정사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적인 일. 자, Administration. 애들은 접두하지만 퍼블릭은 공적인 거, 공익.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한 10여 년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서초동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거기에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지방 남부지방 회장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 많이 참 성실해요. 이 남부지방 우리 행정사업선 대표지만 지방회장이니까. 그런데 대표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열심히 성실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참 보였는데 거기서도 꼭 협회 사무실이 없을 때는 한 3, 40명 들어갈 수 있는 방 옆에 마련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 교육을 했어요. 100명 이상 막 넘어가면은 이제 대학 강당 빌려가지고 했죠. 협회 강의실이 없을 때. 근데 이제 협회 강의실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우리 사무실은 주로 실습 교육, 이런 실습 교육 거의 다 했습니다. 그때 보면 꼭 장차관들이 몇 사람씩 와요. 국회의원. 근데 제가 장차관이면 높아서 여러분 앞에서 뭐 장차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관이라는 이름도 행정의 개념에 장관 목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선거 봉사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관이든 차관이든 또 고위공직자든 중위 하위공직자든 또 시험 출신이거든 다 똑같다 그래요. 다 같은 행정사로서 같은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면은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하면서 스리어스 리더십을 많이 강조해요. 뭐예요? 셀프 리더. 여러분, 셀프 리더로서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도 해야 돼요. 건강 아프고 마는데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그렇죠? 건강도 해야 돼요. 첫째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질, 재산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권력이나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렇죠?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행위선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건강하니까 할 수 있죠. 건강 아프면 뭐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지식관리도 잘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죠. 해야 돼요. 그 다음 화합을 잘해야 돼요. 슈퍼리더. 그래서 제가 항상 화합을 강조해요. 우리 대한행사회가 처음에는 대한행사협회 한 8개 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큰 나눠져가지고 서로 그냥 이게 약간 뭐 분쟁하다시피 그래서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제 대한행사. 그렇죠? 그래서 대한행사를 통합한 다음에 저는 이제 초대이사, 교육위원, 교수를 맡아가지고 계속 또 통합해서 또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가산 디지털단지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슈퍼리더도 중요하다. 그렇죠? 화합.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자격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가 자격에는 뭐 이제 행정사 있고 변호사, 세무사, 뭐 노무사, 공인중개사 다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사도 뭐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사도 있는데 민간복지사 중에는 요즘에 우리 행정사와 가까운 민간복지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사. 그렇죠? 정보보호. 이건 민간 자격인데도 우리 행정사들이 지켜야 돼요. 그렇죠? 개인정보. 상당히 중요한 자격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행정사는 지금 외국어 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 회사행정사. 우리가 산매의 바다이기 때문에 회사행정사도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전부 일반행정사이시죠? 거의 다. 여기 뭐 회사나 외국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어. 뭐 일반행정사인데 또 회사도 산매의 바다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행정사도 고문 자문위를 해주고 있어요. 교수도 해주고 그쪽 분야도.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은 다문화 시대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우리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 행정사들하고 저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자, 행정사가 지금 벌써 몇만 명입니까? 13만 명? 아니 43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43만 5,800. 작년 말 현재로 그렇죠? 작년 말까지 합격 숫자를 전부 해서 43만 시대가 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개업 행정사를 보면 한 10,000명도 내 협회 알아보니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일본 행정사협회를 또 총무성 행정사협회 방문한 바 있어요. 나는 연구하는 또 학자로서 또 행정사로서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 일본은 43,000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개업 행정사가 여기 있죠? 46,205명. 근데 거기에는 개업 행정사가 그래요. 근데 일본 행정사들은 굉장히 대단해요. 변호사보다 훨씬 수익이 좋대요. 그리고 변호사보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를 많이 찾는데 왜? 거기는 가해 법률가. 행정사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가해 법률가 하면은 거리 가짜가 들어가니까 좀 행정사가 낮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낮은 게 아닙니다. 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사예요. 법률가예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국민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을 행정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마을 행정사로서도 일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도 지금 열심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모아놓고 가서 생활행정이라는 걸 강의해요. 행정도 그냥 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일반 행정하는 분보다도 거기 변호사도 듣고 세무사도 노무사도 다 들어요. 전부 자기사들이 와서 들어요. 자치위원 그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도 자기가 사법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잘하는데 행정에 관한 법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 그럼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행정사가 중요하냐? 여러분 국가 법령이 몇 개 한번 알아보세요. 전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면 5천여 개. 거기에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정사가 이 4,600여 가지 법을 사실은 꿰고 알아야 돼요. 왜? 적용 대상이 각각 다르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가진 분들, 공인중개사부터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죠? 전부 행정부와 관계돼서 일하잖아요. 각 구청 공인중개사 뭐 하나 해도 신고도 다 거기 사잖아요. 구청이다. 그게 또 잘못해서 혹시 중개보수 더 받았다면 또 행정 처벌이 나와요. 업무 정지다. 벌금이다.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행정사들이 해결해요. 그렇죠? 전부 행정, 여러분 관련이 보통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법적인 걸 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이런 게 종합적인 걸 다 알아야 돼요. 행정사.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기본법은 민법으로 말하면 총칙, 민법의 총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권법, 피해권법, 친족성사법, 이 법이 막 수백 개 조가 되잖아요. 그게 총칙적 개념으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 민법 계약법, 민법도 다 우리 행정사들이 적용을 받아요.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거기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알아야 되는데 행정사 숫자가 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가 인구 비례하면 지금도 한 17,000명이 더, 7,000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아직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말씀드립니다. 뭐 이건 지금 금방 내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학습자 내가 별도로 통계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다음 예. 뭐 행사법 주요 내용도 뭐 여러분 뭐 이번에 아까 지금까지 내가 보통 설명을 했지만 이제 해서 하나로 됐다는 게 됐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정사업 준수사 퇴직 후에 1년 내에 자기 부서에서는 하는 것을 참여를 못해요. 인허가 업무 신청이라든가 이런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만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오면 자기가 있던 그 주변에 일은 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건 아시고, 자, 여러분들 실제 이제 상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 법에서도 아까 1조의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는 저기 국민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한 건데 2조의 업무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2조의 업무에 했더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행정사 업무가 위임이 들어오면 꼭 위임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야 돼요. 위임계약서. 어떤 사람은 도급계약서를 쓴 사람도 있고 업무계약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법대로 하려면 위임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임을 받아 수임인이죠. 여러분들 위임계약서. 나는 그래서 처음에 딱 업무를 받았어요. 어떤 업무 받은지 아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국적 취득 업무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응?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한테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부부간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에이 나 모르니까 가봐 그러겠어요? 해야죠. 우리 행정사법에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면 안 돼요. 정당한 사유라는 건 해외 출장을 갔거나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렇죠.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 물론 정이 몰라서 힘들 것 같으면 또 잘하는 사람으로 행해서 찾아서 좀 연결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해야 업무가 늘죠. 그렇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딱 봐서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2, 3일 기다렸다가 다시 오시면 그때 정식으로 위임계약서를 쓰십시다. 그렇게 하고 보내줬다. 응?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한참 있으면 당장 뭐 계약 써놓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관련된 행정에 관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국적법. 그렇죠? 출입관 그것도 다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걸 달달 애우다시피 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러니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답이 다 나온. 그때 당신은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본국에서. 그렇죠? 재산이 뭐 2천만 원 있어야 되고, 이상. 그건 뭐 재산이라는 게 현금만이 아니고, 임대로 넣은 거라든가,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기타 뭐 예금증서라든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그러면 그 써보면 된다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출입국까지 사무소에 찾아갔어요. 지금 또 그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그렇죠?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공무원들한테 물었어요. 나도 공무원 생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주 보통 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면서 이걸 가지고 그 서류를 내주면서 그 신청서 국적 취득 신청 내주면서 이대로 그냥 써오세요 하시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건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건 되면은 다 와서
2, 3일로 왔어요. 딱 설명을 그대로 했어요. 아, 국내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느냐, 3년 이상 또 이렇게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본국에서 혹시 범죄한 게 있냐, 거기 범죄 경력 증명서 띄워야 된다. 그렇죠? 다 이거. 제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쩌면 이렇게 시원스럽게 여태까지 물어봐도 그렇게 한 게 없대요. 그때 당시는 국적지대가 여행사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외국인 업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한번 가보니까 여행사에 우리 행정사들이 가서 또 거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행사에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좀 행사가 좀 안 돼 보이더라고. 월급 받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쩜 그렇게 속시원하게,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까? 한 번도 출국 관련 기관에 일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해보지도 않았는데 딱 설명. 그리고 바로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 서류 주면서 그것만 써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참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겁내지 마세요. 그렇죠? 모르는 일을 당해도 절대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량 이런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각 서류 작성, 뭐 내용 증명이 뭐니 뭐 또 권리 의무나 사실에 관한 증명 또 인허가 문제 이렇게 다 업무에 나온다는데 이 업무에 나온 걸 뒤에 돌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각 업무 분야에 따라서 각종 법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거 자 출입국 관련된 그렇죠? 여기 이제 지금 금방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사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행정심판 및 권리구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양한 행정심판 구제 이건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아주 철저하게 또 행정심판 내가 인용사례 들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또 뭐 사실조사 문제 이건 경찰 출신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수사기관에 있던 분들이 그리고 부동산 손실보상 사실 손실보상 토지보상 문제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실습교육의 다음에 또 토지교육 또 국토교통부에 있던 전문 자격사가 옵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던 그 자격사도 또 저희 사무실 와서 또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오시니까 듣고 또 법인 설립 인허가 뭐 저도 법인 설립 인허가를 많이 해봤어요. 각 부서마다.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권리 의무 또 민원행정 각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하나하나를 설명할 텐데 여기서 이제 특히 계약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민법상 계약서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내가 아까 되게 오신 분들 뭐 어떤 분야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전문 자격사도 계시고 또 행정사 이외에 다른 자격사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아닌 분들 또 우리 행정사가 뭐 최고입니다. 내가 아까 국가전문자격사 중에 행정사 제일 앞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가 행정사가 아니지만 이 노무사님도 혹시 여기 노무사님도 뭐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노동부에 계신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노동행정에 관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다가 학원을 문을 닫게 됐어요. 노동부에서 경고장이 왔어요. 학원 문 닫아라. 왜? 직원들이 월급을 한 몇 개월 못 줬대.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월급 안 주면 바로 그렇잖아요. 영업정지, 업무정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자세히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했더니 동업하기로 했던 사람이 그거를 동업한다고 하면서도 동업 자금은 안 되고 직원들을 채용을 시켰대요. 직원을 채용시키니까 자기는 돈도 없고 동업자금도 안 되는데 그 직원들 월급을 좀 제때 못 주고 또 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동업계약서라든가 그런 사실을 다 해서 나한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그 내용 증명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노동부에도 보내고 그렇죠? 또 각각 그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당사자한테 계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어떻게 온 줄 알아요? 서로 만나서 이것은 조정해봐라. 그게 조정했어요. 그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내용 증명 같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보니까 내용 증명 한 편 쓰는데 뭐 어떤 사람 5만 원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뭐 여기 옆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정사 중에도 그 어디 경찰서 앞에서 행정사들 두 사람이 1층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용 증명 한 편 쓰는데 20만 원 받아,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아. 10만 원 받은 사람한테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둘이 싸우는 것도 또 난리야. 행석이 또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건 그 당사자한테 그렇게 뭐 비용에 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이렇게 됐다. 어? 솔직히 시세하게 뭐 그냥 해도 되잖아요. 20만 뭐 그거는 그러니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 그래도 사례를 드려야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국집에 최고급 중국집에 서울의 강남 지역에 그렇게 최고급 음표 되면 봉투를 주는데 투동을 해요. 네? 그건 몇십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투동하죠. 그게 뭡니까? 자기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것 때문에 문 안 닫고 학원 문 안 닫고 그렇죠? 대치동 하면은 전부 일대학 간다는 데 아니에요. 거기 학원들이. 그런 일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행정사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런 거 좋은 그런 그렇게도 보답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관련 법령들을 내가 딱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죠?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건들 보상. 이 법률은 유공자 업무가 돌 때 이 법률을 꼭 먼저 찾아보세요. 그렇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세요. 그렇죠? 영업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기타 각 법률, 거의 관련된 법률. 그렇죠? 여러분 공인중개사 문제가 됐으면 공인중개사법. 그렇죠? 세무사의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법, 노무사 문제는 노무사법 다 찾아가지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 다 어떻게 해결 방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출입관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출입관리법 국제법으로 왔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여기는 내가 이제 주로 많은 업무만 넣습니다. 이외에도 행사 업무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까 4,600여 가지 관련된 우리 행정사 업무가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공시가격 조정, 부동산 손실보상. 저는 공시가격도 조정을 해준 적이 있어요. 동대표들이 회장들하고 아파트 찾아왔어요. 행사님, 가격 조정을 좀, 공시가 너무 올라서 그냥,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오고, 막, 한번 팔면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 이거죠. 좀 공시가가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게 행정사는 공시가를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는 못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행정적으로 이의신청이나, 그렇죠?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원하는 대로 하라. 나보고 그렇게 원하면 내한테 그러면 그 증거제를 좀 가져라. 그 옆에 잘못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공시가 이게 많다는 거라든가 또 다른 주변 그 시세가 많다든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부담이 있다든가 그런 거 전부 가져와라. 그래서 서류 다 가져왔어. 가져 보내가지고 전부 보냈어요. 공시가 조정하는 기관으로 관련 기관에 보냈더니 그게 참고가 됐어요. 딱 약간 떨어지게. 그렇다고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마우면 지금까지 고마워요. 여러분 어때?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 행사가. 그렇죠? 근데 그건 공중에서 자격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더 그걸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죠? 토지보상 업무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거는 토지보상 문제는 요즘 재개발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보면 변호사는 거의 다 해요. 변호사, 이제 법무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도 사실 실제로 관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사들이 물론 토지보상 업무 이번에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토지보상 업무는 이제 하나 하면 상당히 크니까 부동산 크니까 이제 그거는 보수도 좀 많이 받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여기 실습교육에는 토지보상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이런 법 이렇게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저작법 이렇게
이것도 왜 제가 말씀드려요?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저작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행정사지가 업무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중에 음악 저작권, 미술 저작권, 또 사진 저작권 이런 업무를 직접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문화예술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K-팝이라는 거, 한국의 문화들이, 한국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하다 보면 배경음악을 잘못 넣어도 저작권에 딱 걸려요. 그렇죠? 남의 저작권 그렇다 하면.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아까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동대 강릉에 이제 법정대 교수가 있습니다. 강릉이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때 이제 시하고 숲이라고 문단에 등단을 했어요. 그때 문단에 등단한 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행정사는데도. 왜? 저작권 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등단해가지고 시를 많이 쓰고, 제가 이제 시 영상도 많이 나갑니다. 유튜브 보면. 그리고 이제 음악을, 작사를 한 15곡을 했어요. 작곡을, 그림공양화 작곡한 최영수 선생님의 시집을 보고, 너무 좋다고 12곡을 작곡했어요. 그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림은. 그리고 비둘기 작곡했던 김기웅 선생이 2곡. 일반 작곡자가 1곡. 그렇게 해서 15곡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 내 행정사라니까 가서 등록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권? 등록하고 나니까 저작권료도 들어와요. 여러분 어때요? 계속 월에 얼마씩 들어옵니다. 이제 그게 막 인기가 터지면 많이씩 들어오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람 있더라 행정사로서. 그렇죠?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음악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작사한 노래 그림공양한 최영석 선생. 그런데 그림공양한 최영석 선생은 그림공양한 하나가 뜨니까 평생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렇잖아요. 왜? 그건 세계적인 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음악을 자기가 잘못 활용하면 저작권이 걸려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주로 배경음악도 내가 작사한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교도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다른 음악을 넣더라도 저작권에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대중적인 거 약간 많이 하는 거. 그런 어떤 거 잘못하면 저작권이라고 딱 뜨면 그게 또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활동을 하시거나 앞으로 할 때 이런 거 조심하는. 근데 이것도 행정사입니다. 보세요. 헌법의 22조의 저작권.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부터 일조의 목적이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작권의 개념과 정의도 이쪽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과 정의는 이런 거를 자기가 한 거는 저작권에 괜찮지만 또 남이 한 걸 잘못 쓰다가 하는 게 저작권에 걸린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그런 걸 잘못해서 저작권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된다 하고 여러분들 잠깐 저작권 행정에서 또 우리 행정사 하려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그래서 저작권 실무 사례도 지금 내가 음악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행정사의 윤리 업무 영역,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격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 계약서 우리가 업무상 나왔잖아요. 공유계약서는 매매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가. 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행사 법에 2조에는 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써줄 수는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하면 중개사법이 걸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중개 행위란 뭡니까? 의뢰를 받아가지고 가서 집도 보여주고, 그렇죠? 가격도 조정해주고 자기가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단순히 이거 그냥 계약서 하나만 그냥 대피를 해주십시오. 법무사들이 원래 그렇게 시골에서는 많이 해요. 법무사들이 등기를 하니까 법무사한테 가져와서 그냥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단순히 그냥 써주면 괜찮아요.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하면 중개사법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자격사들의 권한도 침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변호사 업무도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소송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국가소송수행 담당관도 한 3년을 했어요. 실제로 법률 행위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사무관급 이상 법률을 전공한 사람한테는 그걸 하도록 그 법무부 장관명을 주어요. 국가소송수행 담당. 실제 변호사 역할을 다니면서 한 3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소송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세무 없는 세무사에 맡겨요. 그러나 상담 같은 거 하고 또 모르는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어요. 노무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노동 심판 같은 거 들어갈 때는 우리가 행사 관계하면 안 돼요. 아까 단순히 행정적으로 내용적만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자기사직이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이런 게 있다 해서 다음에 뭐 그 행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비밀하면서 철저하게. 이건 개인정보법에 강한 문제입니다. 업무 수임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정심판 얘기해도 절대로 그 사람 개인 인적사항 거기 안 내요. 왜? 내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제 명함 드리고 아는 거는 내 개인정보를 알림으로써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된다. 공익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공익에 해야 될 때는 그거 안 된다. 해서 얘기입니다. 또는 뭐 윤리자세 이것도 이제 굉장히 우리 윤리자세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해서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내가 직업 윤리를 연수교육 가르치면서 어느 자격사한테나 적용되더라고요. 변호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노무사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전부 그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의성실 민법이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고하라면 다시 한번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고의 4A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뭐예요? 언론이 외로워하지 말라. 행정사가 처음 개업했을 때 손님이 없다고 고객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말라 이거죠. 일본의 행정사가 선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KBS도 그 방송 보도를 했어요. 그 행정사.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막 죽겠더라 이거죠. 그러면 외롭다고 그러면 자기 혼자 병 생기잖아. 그때 악기를 했어요. 막 색소폰도 부리고 막 악기, 음악을 하고. 즐겨. 나도 처음에 사람 없을 때 아코디언을 했어요. 그렇죠? 하면서 배웠어요. 복지관에 나가서 배우고. 지금 아코디언 나가면 내가 우리 전통 악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취미를 하세요. 그렇죠? 우리 하면서 내 행사 취미로 한다 하면서. 그러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그렇다고 행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법도 공부하고 하면서. 근데 하루에 공부는 할 수 없잖아요. 눈도 아프고 눈도 피곤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 이거죠. 언론가 교만하지 말라. 절대로 그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라. 너무 교만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이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덟테리 성적 관계 조심하라. 요즘에 성적 관계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서로 진심으로 인간관계하되 남녀간이라고 우리가 뭐 해도 안 되잖아요. 뭐 모른 척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좋은 인간관계하되 그런 걸 조심하라. 예전에 절대로 모험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막 수억을 줄 테니까 이거 처리해라. 나 그런 경우가 있어 참. 어떤 사람이 수십억씩 매출당한 사람이 영업 정지를 당해왔어요. 나한테 이건 막 몇천만 줄 테니까 해달래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보니까 그러면 다 서류를 가져와 보니까 구청에서 오는 서류를 보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게 심판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여러분 이것도 애호도해야 돼. 근데 그게 날짜가 다 아니라고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이틀밖에 안 남는데 여러분 받았다가 아무리 수천만 원 줘도 내가 그거 받았다가 못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손을 베는 들어와요. 근데 참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모험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모험. 수천만 원 준다고 그래도 그렇죠? 내가 딱 보면서 물론 여러분이 이틀 내에 행정심판서 써서 하려면 자신있게 하려면 해줘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이틀 만에. 행정심판 쓰려면 내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법 적용을 다 해야 돼. 헌법부터 행정기본법 그 관련된 법 행정법 그렇죠? 행정기본법이라든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언제 보고 다 거기에 맞게 쓰려면 이틀이 뭐예요? 며칠 걸려야 돼. 저는 그렇게 한번 열심히 남고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다 해서 이런 걸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딱 10분 전에 됐습니다. 이제 한 10분 쉬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정 심판에 관한 중심적인 또 이런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